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 전화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21,850원에 30%. 시청자님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비중도 그래도- 꽤 높으시고. 네.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얼마나 갈까?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새 LS 전선 아시아가 잘 올라가길래. 네. 오늘 또 급등하고 있길래. 그러니까요. 네. 또 추격 네. 매수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또 수익 보실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네. 그래도 긍정 세 분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20% 급등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갔는데 오히려 LS 전선 아시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근래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으로 좀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고 특히나 해상 폭력 관련돼서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수주 소식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 아시아가 뭐 신소재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6,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 좀 강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면서 그에 관련해서 뭐 사실 LS 전선, 뭐 LS 그룹주들이 전선 쪽으로는 또 막강한 기업이잖아요. 뭐 그 KT 서브마린도 인수를 했고요. 관련된 기업을 전부 다 좀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6,8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에서 가장 그래도 뭐 LS 머티리얼이나 다른 LS 그룹주들 대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긍정드렸던 이유는 차트 가격이 너무 좋아서예요. 또 수급도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신소재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고 좀 잘 못 간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22%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세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 싶어요.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30%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딱 매수가를 매도가로 정해 놓으시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선정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슈에 따라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 저는 그래도 한 10%를 목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힘이 정말 셌고 또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면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시세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고 그래도 좀 매수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10%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정 의견도 한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부정 남겨주셨는데 주가가 너무 고점인 걸까요? 우리 청사님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30%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일단 부정 의견 드렸고 여기서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얼마나 더 갈지는 이제 위에 매물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갈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보시겠다 하시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이상 줄여서 15% 정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좀 추가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신소재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그런 급락이 나왔듯이 어쨌든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면요. 조정이 한 번쯤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갑작스러운 조정에 대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부정드렸고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런 대비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뭔가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네.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 의견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꼭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뷰너를 네. 46,600원에 30%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 전에 한 번 3만 원대 사갖고 6만 원대 팔고 요번에 들어갔는데 잘했나 못했나. 네. 이미 2배의 수익을 내셨고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재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네. 우리 수익 축하드리고 시청자님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뷰노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중도 꽤 있으시고 네. 그죠?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시긴 한데 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뭐 수익을 보신다면은 이미 6만 원대까지 보셨다고는 했는데 네. 뭐 정고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올해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좀 더욱더 크게 성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또 FDA 승인을 2024년 하반기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라고 해도 좀 상반기부터 기대감이 충분히 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딥카스가 계속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확대되는 병원도 더욱더 많아질 것 같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또 많이 쌓이다 보면 또 앞으로 실적에도 더욱 좋은 그런 영향력을 좀 끼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티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본인 건강을 자기가 체크를 하는 그 제품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홍보나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또 이게 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의 매출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그냥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워낙 각 기업들이 좀 해외 시장에서의 일들을 잘 하고 있어서 그 시너지들이 저는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큰 또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뷰노는 가지고 계시면 6만 원 처음에 수익 내셨던 뭐 6만 원 이상 그리고 최고점까지도 그 상황에 따라서 진짜 흑자 전환이 기업들이 좀 되고 한다면 아마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이렇게 긍정 의견 들어봤고요.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다시 한번 또 수익 챙기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요 28,650원에 35%인데 네. 계속 안 올라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래도 좀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다가 맞아요.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네, 거의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좀 나눴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일단 부정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은 좀 최근 시장에서 좀 뭔가 주목을 못 받는다 네, 이런 느낌이 그쵸. 들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하지만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22,000원대가 무너지면 이제 추가로 하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부정 의견 드렸고요. 역시나 비중이 좀 크신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들고 오셨다라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주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게 어떤 뭔가 지금 막 특별하게 어떤 신사업을 해서 막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기대감이 넘치고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역시나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올 때 대응만 좀 세워두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 위에서는 비중을 20% 이상 줄여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긍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뭔가 한국가스공사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한국전력과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올해 이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전력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결국 도시가스 요금 자체가 사실 같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같이 가스 요금도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내년 한 1분기 이후쯤은 좀 시장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동안 이제 미수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재무적인 계산 부분도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 1월 이후에 1분기 이후에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계산 기대는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단가가 28,000원 정도가 맞죠? 28,650원인데 아직 이게 35,000원, 4만 원을 좀 바라보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한 번은 모멘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국제 이제 WTI 유가가 좀 빠지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스프레드 자체가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2분기에 대한 재무적 계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대에 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크게 아까 앞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수익률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먼저 수익이 좀 낮다 싶으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내년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경기 민감주 이런 업종들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에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금리 인하 시기도 있고 뭔가 실적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큰 수익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은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래 들고 계셨는데 꼭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45님의 문자인데 칩셋 미디어를 들고 계십니다. 네. 매수가가 15,1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네. 반도체 테마가 잘 가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지금 2배의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 종가가 시청자님. 38,800원인데 우리 청자님 너무 부럽고 매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칩셋 미디어에 대한 전략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틀어주시죠. 역시. 네. 근데 사실 칩셋 미디어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좀 요즘에 또 온디바이스, HBM 관련주도 이야기가 한참 나오더니 또 요즘에 잠잠해서 내년까지 들고 가도 될지 한번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칩셋 미디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텔레칩스랑 연관이 깊잖아요. 칩셋 미디어의 지분을 텔레칩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쪽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크게 개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넥스트 칩이나 텔레칩스나 뭐 다양한 자동차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이 기업이 개화하는 시점은 실적이 개화하는 시점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이나 뭐 지식 자산권들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국가에서 뭐 미국에서 뭐 반도체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 또 원래 반도체 기술이 있지만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또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가 아직은 헤어질 결심을 할 차트가 아니다. 이 정도면은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1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밥을 안 드셔도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네. 2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조금 더 보시다가 내년 상반기 특히나 1월 달에 각종 뭐 경제 전망이라든가 뭐 수주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쯤까지 한번 보셔서 그때 좀 주가가 좋을 때 판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2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또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0607님이신데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매수가가 27만 4,500원이고 3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2차전지 뭐 대표 주였다가 최근에는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네, 역시나 부정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이 또 긍정으로 네. 들리셨는데 일단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부정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앞서서 이조 본부장님이 네.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손절을 못한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이게 네. 또 매수가 부근까지 오긴 왔었거든요. 근데 손절을 못하신 것 같은데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탈출을 좀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 종목을 더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중도 20%가 되셨는데 좀 끌고 가기에는 차라리 좀 더 강력한 종목, 2차전지 종목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센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SK온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뭐 흑자 전환이 이제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뭐 수율도 많이 끌어올려졌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수율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좀 SK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터리사 대비해서 좀 너무 약하고 일단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 해도 수율이 떨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신규 매출처를 또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갔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요가 좀 강력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쪽에서 이제 셀업체가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강한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종목들은 탄력이 더 빠르게 나올 때 너무 늦으면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중을 절반이라도 덜고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어떨까 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지금 좀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도 했고 네. 주가가 워낙 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SK 이노베이션 얼마 전에 또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들어주신 이유는 주가는 그래도 저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모두가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좀 정말 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사업성만 딱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래에 이슈가 너무 많았죠. 뭐 SK 오늘 뭐 물적 분할한다라든가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뭐 정유 사업도 뭐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저는 이 종목은 현재가에서 매도할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 것 같거든요. 이미 뭐 27만 4천 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걸 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셨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3년 동안 그 보유하신 종목이면 계속해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을 나오고 있는지 뉴스도 확인하고 하셨으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회복하면 매도를 하시고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시긴 하네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정말 오래 고민하셨을 텐데 네. 좀 고민 해결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6번님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 매수가가 굉장히 네. 높으세요. 120만 원에 10% 비중 보여오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갈까요? 너무 힘들어서 손절해야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우,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 통해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 네. 그리고 두 분은 부정이시네요. 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손절하기 쉽지 않을 것 일단 같아요. 이거는 손절 영역을 약간 좀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손실을 얼마나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60만 원, 그러니까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이건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기가 왔다가 또 다시 반등이 왔습니다. 근데 또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60만 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80만 원 이상, 90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이거는 손실 보시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위주로 손실금을 복구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게 주가라는 것이 원래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견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내년에도 에코프로 다시 잘 못 갈까요? 사실 뭐 영업이익 전망치는 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120만 원 그 매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네. 생각해 보면은 저 위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때 에코프로에 대한 거래 대금이 그만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이제 컸었기 때문에 일단은 워낙 시장에서 뭐 향후에 뭐 180만 원, 250만 원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년 뒤에 뭐 이 가격 이런 뭐 유튜브 하신 분들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당장 내년에 뭐 얼마만큼 번다더라 이거 가지고 주가가 좀 목표치 있는 게 아니고 뭐 2027년 아니면 2030년 향후 이제 에코프로가 얼마만큼 시장을 이제 그 점유율을 키워 나가는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현대차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 뭐 에코프로에 대한 시장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수급적인 여유로 주가는 충분히 좀 올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로 뭐 목표가를 낮출까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항상 저도 한 주식을 한 20년 정도 했지만은 항상 그 해에 가장 중심이 있던 종목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항상 탑픽 종목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종목이 그 시장을 충분히 선점을 할 수 있는 좀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 주가가 수급
한국적 이윤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비중 자체에서 조금 줄여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또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 밀려가지고 네. 걱정이 크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힘내셔서 에코프로 좀 조금이라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고영 고영 매수가랑 비중은요? 16,750원에 15%입니다. 16,750원에 15%. 그래도 소폭의 수익이신데 최근에 들어가셨죠, 시청자님? 아니요. 2월 말인가 3월 초에 들었습니다. 오래되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올라와서 우리 천사님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손절을 할까 어떨까 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온 김에 이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천하님은 또 지난 3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고용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고영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그쪽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나올 때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HBM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쪽 관련주로 완전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요. 지금 17,500원 부근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돼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과열이 풀리고 나면 이 선을 좀 돌파를 하고 18,000원 이상,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가다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하면 가장 핫한 게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인데 AI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24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게 되면 더욱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 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또 시장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되어서 이제는 좀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뇌수술용 로봇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을 또 역시나 그쪽도 잘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은 공급은 아니지만 2대 공급을 미리 했고 지금 또 이번에 4분기에 2대 공급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수술용 로봇 시장도 더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에는 미국의 FDA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시고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모멘텀까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서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원에 20%요. 16만 원이시면은 수익 중이신데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좀 됐어요. 그래도 잘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내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니까 네. 좀 더 가져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아니면 금년 28일에 정리할까도 생각 중이고요. 네, 합병 전에 어떤 게 더 정리를 나을까 하고요. 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쭉 더 들고 가볼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자님 네네. 어찌됐든 수익 지금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도 의견이 있긴 하네요. 어, 긍정이신가요?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네. 거래 정지 중인데 합병 이후에 주가 흐름도 참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님 네. 일단 저점에 정말 잘 잡으셨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셀트리온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1년 두고 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내년이 기대가 돼요. 내년에 이제 셀트리온이 신제품 3종을 출시를 하거든요. 진펜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거를 2023년도 이후에 또 미국에 이제 또 출시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바이오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 특허뿐만이 아니라 FDA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2월 29일 날 미국에 출시가 되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 형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정맥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까지 가야 되고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맞으면 막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피하 주사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뇨약처럼 그냥 이제 뭐 피부 쪽에 그냥 바늘로 이렇게 직접 넣는 거죠. 이런 굉장히 편한 체제로 또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이 진펜트라 이제 시장 규모, 매출액 규모가 굉장히 큰 약품입니다. 블록버스터 약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셀트리온이 정맥 주사를 또 피하 주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매출도 한 6천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매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6만 원에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 12월 말까지 한번 주가 차트를 보시고 내년에 신제품 출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엄청 하락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또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도 셀트리온이 참여를 해요.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시고 2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뭐 네. 신제품 출시 이슈도 있고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꼭 20만 원까지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제 내년에 또 관련주들도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 외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 기업들을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마침 또 정리를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보령, 동아ST, 그리고 apta바이오, 큐라클, GI이노베이션, 뭐 여기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들어가 본다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특히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7%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큐리언트도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는 항상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약간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이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한 그 일정 1월 8일이 되기 전에 종목들 급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네. 김병진 매니저님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네.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알려드린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꼭 캡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에어 부산이요. 에어부산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240원이고요. 15%요. 3,24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조금 됐는데. 조금 가지고 계셨고요. 혹시 에어부산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뭐 합병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하고 합병 시 그런 기능도 있고 일단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때 최대 실적이라고 해서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항공주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이야기가 참 많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많이 걱정되실 텐데 네 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의 네. 긍정 세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조금 꺾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합병 이슈도 좀 있고 에어부산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거의 지금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고 좀 저점을 높이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낮추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걱정할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3,000 매수가 이후 3,240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3,500원 이상, 3,7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면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인수합병 관련 건은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슈가 나오거나 만약에 뉴스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에 HMM 관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M&A 이슈라던가 인수합병 이런 것들은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변동성이 나올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어부산은 또 저점을 찍고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항공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에어부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종목들 그래도 최근에 저점 찍고 잘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LCC 관련주들도 뭐 흑자 전환 예상된다라는 네.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에어부산 중립 의견 남겨주셨는데 좀 항공주 전반적으로 어떨지 에어부산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에어부산 뭐 실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작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이제 증가 컨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많이 빠져왔었고 이제 환율 자체도 좀 우호적인 환경을 좀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강하지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합병에 대한 이슈나 이런 노선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이게 저도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제가 정립을 일단 들었던 거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LCC에 대한 환경은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좀 정립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항공주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DR탭이고요. 네. 매수가는 4,580원에 20%예요. 4,580원에 20%. 네네, 오늘 방송도 있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좀 많이 안 됐는데 좀 됐어요. 네. 저번에 좀 막 올라갈 때.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그때 막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따라붙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22%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6% 급락이 나왔어요. 참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궁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올라갈 때 따라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방송에서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네. 예, 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해가지고 모멘텀이 좋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오늘 막 떨어지니까 걱정돼가지고 네. 이게 더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래도 올 긍정이 나왔으니까 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DR 때 모멘텀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의료 장비를, 영상 장비를 지금 미국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네, 엑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방사능이 보통 영상 촬영은 방사능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사선량을 최소화를 또 했대요. 기존 기계들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그 병원에서의 니즈들을 좀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또 시장에서는 의료 AI가 내년에도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충분히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도 지금 FDA 허가를 받고 나서 유럽 쪽으로도 시장성을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도의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한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놀라시긴 하셨을 것 같지만 뭐 거래에도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살짝 조정 있다가 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지금 뭐 충분히 수익까지는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5,000원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5,000원 부근 잘 돌파하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뭐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밀린 게 아닌가 그런 또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5,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의 말씀 남겨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DR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6번님께서 HMM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오늘, 네. 매수 가격은 19,793원이고요. 비중은 12%입니다. 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매도하면 가격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앞서서 그 HMM에 대한 네. 또 이슈를 짚어보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바로 들어볼게요. HMM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부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네. HMM 사실 그래도 매수 가격이랑 지금 오늘 종가랑 그렇게 차이가 많진 않거든요.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HMM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동안 HM을 보시게 되면 2021년 5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운임 가격이 워낙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뭐 HM은 거의 대부분 주주들이 트레이딩 좀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이제 올라왔던 건 그때 처음 이제 수혜지 운하 이제 막히게 되면서 그때 운임 가격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또 그때 한번 올랐고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운임에 대한 가격이 사실 올라가는 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 물론 내년에 뭐 중국이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업황 자체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운임에 대한 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만큼 예전의 가격 뭐 37,000원대나 아니면은 25,000원대 이상은 사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MM은 생각보다 좀 많이 중장기를 보더라도 사실 크게 이런 수혜지 운하와 같은 운임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그런 이벤트 이슈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좀 상승은 좀 쉽지는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는데 올 부정 받으셔서 조금 슬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한 분 의견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도 부정을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HMM 이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빠놓고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수급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많이 지금 확실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무거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심리 자체가 다들 부정 쪽으로 가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팔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
하락에 대한 압박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면 지금 일단 오늘 들어가시긴 했지만 그렇게 막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은 아니니까 차라리 따르게 빠른 종목, 지금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좋은 종목과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들어가셨다. 네. 네, 사실 뭐 오늘 부정적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하는 만큼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도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 9878님이신데 KG ETS를 들어가셨습니다. 15,000원에 10% 들고 계신데 합병 이슈가 있던데 매수가까지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해요. 네. 합병 이슈 때문에 어제 정말 또 급등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빠지는 이런 널뛰기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어저께 10% 급등했는데 오늘은 4%대, 또 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 짜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3분 그리고 네. 한 분이 부정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뭐 부정부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뭐 물타기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부정이신지 좀 KGTS 합병 이슈와 함께 조금은 반등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중 확대를 하셨다가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비중 확대 안 하고 만약에 매수가분까지 올라오면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방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은 10,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손절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지금 당분간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확대에 있어서 부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혜정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계세요. 11,600원대에 매수하셨고요. 3%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1월 이슈 때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궁정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쫙 읊어주셨던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JP모건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내년 1월까지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술 이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력은 그거예요. 사파 플랫폼이라고 해서 약효를 조금 더 지속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당뇨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효를 지속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래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보면 약물을 전달해주는 뭐 ADC 플랫폼 같은 기업들을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고 뭐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제약바이오의 큰 키워드가 됐고 또 이제 특허가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글로벌 특허가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이 약품들을 이거를 이제 특허가 만료될 때 그냥 끝내지 않고 좀 더 개선해가지고 약효를 뭐 지속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형을 바꿔가지고 또 재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또 다시 또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다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사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담 플랫폼인 사파 플랫폼 가지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전고점을 돌파까지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5,000원까지 한번 목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목표 주가.
네. 기대감으로 많이 갔는데 그래도 뭐 내년에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면서 정고점 탈환도 가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상담 마무리해봤고요. 내일 시장도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랠리가 나오다가 조정이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의 한 줄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산타랠리 기간에 진입한다. 이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산타랠리 기간이 12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월각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저녁부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제 모멘텀이 다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사실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 정도 깊이만큼 빠졌고 막판에 또 시장을 좀 올라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전략은 아니었고 결국 시장은 내년 1월 효과를 위해서 대형주에 대한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는 물량 자체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최근에 종고점을 하나둘씩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충분히 자동차, 반도체는 대부분 이미 월간 데이터를 통해서 잘 나올 것으로 이미 되어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JP모건 헬스케어와 같은 대부분의 섹터들의 이벤트가 충분히 좀 쌓여 있는 만큼 이미 시장은 올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산타랠리 기간이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78%라고 합니다. 그만큼 1월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4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과장님 말씀처럼 또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지은 대표님의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저는 실적 변화하는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의료 AI라든지 약간 또 이제 좀 실적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섹터를 좀 보시거나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이거는 뺐는데 금리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또 변화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가 있죠.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쪽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금리 때문에 못 가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돈이 많이 필요한 섹터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다 보니 이런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못 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 안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흑자 전환을 하는 이런 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는데 바이오 업종에 가려져서 그동안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못 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내년에 좀 이렇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종목들 차분하게 좀 챙겨보시고 찾아보시면 내년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바이오 업종과 반도체 종목 내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연말에 잘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테마주보다는 과대낙 폭주를 잡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테마주라 하면은 최근에 움직이는 뭐 인맥주라던가 이런 급등주들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말에 또 비용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좀 수익을 내보자 해가지고 테마주 많이들 좋아하시고 하실 텐데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내년을 대비해서 과대낙 폭주들 지금 이미 어차피 반도체 종목들이나 지금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온 종목들 말고 나머지 아직 덜 간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지금 막 테마주나 이런 것들에 무리하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오히려 연말에 또 남들은 산타랠리 즐기고 있는데 본인만 또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좀 옥석 가기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CES 2024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큰 이벤트들에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대 낙폭 섹터를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대 낙폭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도 많이 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주근 부장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네. 사실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도 올라오고 있고 뭐 그리고 AI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또 필요하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가 나중에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도 카메라 관련주들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 그럼에도 지금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 그리고 자화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삼성 갤럭시 S24 출시를 앞두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반도체들 올라갈 때 사실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반도체라던가 자율주행 쪽으로 분명히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고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좋은 CES 2024에서 갑자기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과대 낙폭주인 카메라 모듈 섹터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장 어떤 대비 필요할까요? 저는 내일장 투자 전략 포인트는요. 좋아하면 보인다라고 좀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일을 하는 거지만 저는 지수가 2200일 때도 좋은 종목들, 좋은 전략들이 보였고요. 지금 지수가 2600이 됐을 때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자세히 바라보고 뉴스와 이슈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먹거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방송 중에 나온 키워드가 또 JP모건 헬스케어잖아요. 관련해서 저는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슈에 좀 집중하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슈 몇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가 또 2월 달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레도스라든가 뭐 이런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근래에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도 내년에 다 OLED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OLED 소재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CXL이나 HBM 그리고 PIM, 패키징 그리고 FPGA라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뭐 이런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마다 충분히 저는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저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에 낸드를 누적으로 55%까지 인상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렀던 낸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업종 이슈 잘 체크하셔가지고 종목들 공략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처럼 또 주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이랑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내일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 이슈들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녹색밴드, 네이버 녹색밴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테마 정리 제가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많이 확인하셔서 좋은 종목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과 네이버 밴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또 연말을 맞이해서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죠. 맞아요.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되는데요. 고민되시는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